그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남은 방법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제 의결입니다. 오늘 오전에 일단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제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혹으로 국회에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오는 23일 국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청문회가 계속 예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 예상은 했던 거예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안철수 의원이 웬일로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예. 찬성을 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이제는 수적으로 따져보면 7명만 더 돌아서면 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개선도 나오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뭐 저기 국민의힘 쪽에 전적으로 거기만 바라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다못해 상설특검법이라도 상설특검. 이용을 예.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거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왜 그럼 국민의힘 뒷전이라고 하냐면 예. 국민의힘 거기 지금 재밌잖아요. 되게 막 자기네들끼리 막 총 쏘고 대포 쏘고 네네. 뭐 고춧가루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 상처에 물파스 바르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간략히 얘기해서 용산과 한동훈의 갈등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유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동훈 새롭게 대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내가 대표가 돼도 용산에서 그대로 만약에 나를 좀 내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면 그 거꾸로 이제는 뭐 차라리 용산에 대해서 우리가 각을 세우는 게 살 길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할 거죠. 수도 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그때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서 한 7명 정도만 돌아서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더 좀 서수장님 더 잘하시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촘촘하게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뭐 일단 뭐 거부권을 이렇게 무더하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특검을 발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23일 이후에 하는 이 전략 자체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 잡은 날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면 나름대로 23일 이후에 표결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7명이 넘어오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한동훈이 대표가 되더라도 본인 특검을 가지고 주도하려고 들어올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이후에 겁박은 줄 수 있죠. 왜냐하면 7명 정도 움직일 수 있어. 한동훈이 대표됐어. 내달라. 정말 한동훈 대표 만약에 대표된다면 한동훈에게 민주당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정말 국민은 눈높이면 국민의 변하려면 이번에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요구를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23일 이후에 하는 게 맞다. 그 전에 해버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설특검 부분도 일단 당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은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 안 하면 이게 좀 뭐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이라는 것들은 기간도 줄여주고 규모도 줄여주고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신들이 아니라 하여튼 용산의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네. 이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성을 최대한 저는 상설특검을 줄였다고 봐요. 그럼 이 정도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냥 이 자체가 본인들을 뭐 탄핵시키기 위한 그런 뭐 특검이다라는 말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왜 특검을 안 받아? 왜 자꾸 우리가 탄핵난 소리 하는데 탄핵 받을 짓을 했어? 아니 본인들이 탄핵 받을 짓을 한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탄핵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특검을 합시다. 그래서 왜 임성근 일사단장을 빼줬는지 왜 수사에 외압을 했고 그 배경은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국민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검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먼저 탄핵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탄핵할 짓 했어? 이렇게 되묻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네네. 상성 특검을 꺼내는 거는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주는 것도 안 받으면 정말 너네들은 뭔가가 찔리는 뭔가 게 수사 외야뿐만 아니라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준하는 일을 벌였구나. 이게 촘촘히 당신들끼리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었구나.
라고 저희들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대표가 된다면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예. 이 특검 추진한 동력을 만들겠다. 그런 아니 얘기를 진짜 이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나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한동훈 지금 후보라고 해야죠. 지금은 상황에서는 무슨 지금 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내놓는 후보 받으면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럼 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누가 특검을 맡아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걸 내지는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할 때도 누구 하나에 대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수사를 하면 집어넣은 거 봐주려고 했을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특검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의 효용성이라는 부분은 특검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그렇죠. 여기서 일반이라는 거 우리 최 장군님 얘기하시는 아니 그냥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상설특검 나오고 이게 특검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면 그럼 상설특검은 어떤 게 다르지? 라고 보면 이제 상설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간이 준비 기간도 그렇고 수사 기간도 좀 줄기는 주는 것 같습니다. 검사 보니까.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 역량 자체가 많이 네. 줄어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특검이 모든 경우에 다 효용을 발휘했던 건 아니에요. 네. 특검 수사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못 밝혔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라면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안 받는 거야라는 얘기를 거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알려진 것도 있고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 항명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거든요. 네네. 그 재판 과정 중에서도 그냥 뭐 사실 법원의 사실조회라고 하는 강제력도 동원되지 않은 그냥 이거 보내달라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네네. 해서 받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것만 봐도 뭔가 정리만 해도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수순인데 이걸 안 받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수순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걸 안 받지? 이런 거예요. 아니 상설특검은 3명으로 줄던가 그럴 거예요. 이 수준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게 보니까 상설특검법은 이 파견 검사가 5명이고 수사관을 비롯한 파견 공무원이 30명,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30일 연장해서 총 110일. 이렇게 석 달밖에 안 되네요. 되는 이제 거죠. 뭐 예. 보면은 10일 차이 정도 나요. 예.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추가 30일에서 120일이고요.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수사관이 40명이에요. 근데 상설 특검은 준비 기간은 20일 똑같은데 수사 기간은 90일 한정돼서 110일인데 파견 검사가 5명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수사관도 30명을 줄기 때문에 굉장히 검사가 봐봐요. 이게 일반 특검 20명인데 파견 검사 5명이면 이게 4배 차이잖아요. 수사력의 차이가. 수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 자체도 안 만난 건 뭐가 그렇게 구린 게 많아서 솔직히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최혜병 특검에서 이 임성근 일사단장 이 사람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일인가, 이 난리를 펼 일인가, 다른 중요한 일도 많은데 네. 차라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임성근 일사단장을 아끼는 마음에 경로를 했어. 그래서 내가 좀 수사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송구합니다, 사과합니다 했고 끝냈으면은 차라리 욕 좀 먹고 이거는 탄핵 사유까지 가기에는 조금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네네. 부족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 얽혀 있는 많은 어떤 경제 공동체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파국까지 오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했으면 다른 사안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뭐 일을 했을까? 검찰총장으로 만약 이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에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절차대로 따랐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예. 이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지만 내가 경로한 건 사실이다. 죄송하다. 이럴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하니까 예. 다 아니라고만 하고 그리고 뭐 장관한테 지금 전화 통화한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 휴대전화로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국방장관에게 그때 해외에 나가 있는데 비아폰도 아니고 사설폰으로 검사 시대부터 네네네. 썼다라고 하고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되면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당시에 우즈베키스탄과 뭐 국방 차원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급히 통화를 했다.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면 더더군다나 개인 폰으로 왜 개인폰을 하지? 쓰면 안 되죠. 그게 안 막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지급되는 보안폰이 있는데 그걸 안 썼다는 얘기는 본인이 뭔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민원이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거를 아니면 좀 밝혀라 이런 네. 거예요. 다 어려운 거 아니 하나도 답답해 아니에요. 죽겠어요. 네. 나 저도 지금 보면 근데 비정상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한 건 맞아요. 방통위도 2인 체제로 그냥 밀어붙이고 뭐라자면 그 먹튀 방통위원장들 임명하잖아요. 계속 뭐 2달, 3달 하고 이동관이었다. 잘리면 또 보내고 잘리면 또 네네. 보내고 이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2년 넘도록 안 만났던 이런 예. 국정 운영. 저는 그다음에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를 안 받고 소환도 안 돼. 명품백을 영상이 있어도 뭐 이거를 뭐 국가 기록물이네 아니면 뭐 반납을 한다는 등 배임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요. 명품백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최재형 목사나 백은종 이 대표는 무슨 그분들은 뭐 하천민입니까? 그들은 소환받고 수사받아도 되고 김건희 여사는 앞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받으면 안 된다. 무슨 특권 무슨 뭐 귀족과 뭐 하층민 이런 나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